지금 이 순간 당신이 해외 주식으로 벌어놓은 돈의 22%의 세금이 걸려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런데 정부가 갑자기 이걸 깎아주겠다고 나섰습니다. 아니, 깎아주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안 내도 된다는 거예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올해 3월 말까지만이라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혜택은 반토막 나고 더 늦으면 아예 사라집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에 정부가 내놓은 파격 혜택 3가지를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볼 건 RIA 계좌입니다. 정식 이름은 국내 시장 복귀 계좌인데요. 이름에서 느껴지듯이 해외로 나간 투자금을 국내로 다시 끌어오겠다는 정부의 의도가 담겨 있어요. 작년 12월 기재부가 처음 발표했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왜 정부가 갑자기 이런 걸 만들었을까요? 최근 몇 년간 서학겜이라 불리는 해외 주식 투자자들이 폭발적으로 늘면서 국내 증시는 상대적으로 외면받았거든요. 환율도 불안해지고 자금이 해외로만 빠져나가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뭔가 손을 써야 했던 거죠. 그래서 내놓은 게 바로 이 계좌입니다. 핵심 혜택은 딱 하나예요. 해외 주식 팔 때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준다는 겁니다. 원래 해외 주식으로 수익이 나면 22%를 세금으로 내야 하거든요. 예를 들어 5천만 원 벌었다면 세금만 1,100만 원이 넘게 나가는 구조죠. 그런데 RIA 계좌를 통해 해외 주식을 팔고 그 돈으로 국내 주식을 사면 이 세금을 최대 100%까지 안 낼 수 있습니다. 그냥 면제예요. 다만 여기서 타이밍이 정말 중요합니다. 언제 복귀하느냐에 따라 감면율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올해 1분기, 그러니까 1월에서 3월 사이에 복귀하면 양도세 100% 면제입니다. 2분기인 4월에서 6월 사이에 복귀하면 80% 감면이에요. 그리고 하반기인 7월 이후에 복귀하면 50%만 깎아줍니다. 빨리 움직일수록 더 많이 아낄 수 있는 구조죠. 그래서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한도도 있어요. 1인당 매도 금액 기준으로 5천만 원까지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할 점이 몇 가지 더 있는데요. 2025년 12월 23일까지 보유하고 있던 해외 주식만 대상이에요. 그 이후에 산 건 해당이 안 됩니다. 또 국내 주식을 산 뒤에는 최소 1년 이상 보유해야 해요. 중간에 팔면 혜택이 사라지니까 이 부분도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계좌는 2026년 한 해 동안만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올해 안에 결정하지 않으면 영영 기회가 사라지는 거예요. 해외 주식으로 수익이 쌓여있는 분들이라면 지금 당장 계산기 두드려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청년 미래 적금입니다. 이건 기존에 있던 청년 도약 계좌를 대체하는 새로운 상품이에요. 올해 6월 출시를 목표로 준비 중이고요. 그런데 왜 기존 상품을 바꾸는 걸까요? 청년 도약 계좌는 만기가 5년이었거든요. 5년이라는 시간이 청년들한테는 너무 길었던 겁니다. 중간에 목돈 필요할 수도 있고 취업 상황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중도 해지율이 꽤 높았어요. 정부가 이 문제를 보완해서 만든 게 바로 청년 미래적금입니다. 만기를 3년으로 줄이고 대신 정부 지원금 비중을 대폭 높였어요. 가입 조건은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이고요. 병역 이행자는 복무기간만큼 최대 6년까지 연장됩니다. 소득 요건도 있는데 근로자 기준으로 개인소득 6천만 원 이하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여야 해요. 특이한 점은 자영업자도 가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연매출 3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 청년도 대상에 포함됐거든요. 기존 상품에서는 빠져있던 분들이라 반가운 소식이죠. 납입 한도는 월 최대 50만 원, 만기는 3년입니다. 3년 동안 꽉 채워서 넣으면 원금만 1,8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정부 지원금이 붙습니다. 지원금은 2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요. 일반형은 납입액의 6%를 지원받아요. 월 최대 3만 원이죠. 우대형은 무려 납입액의 12%를 지원받습니다. 월 최대 6만 원이에요. 우대형 대상은 중소기업에 새로 취업한 지 6개월 이내인 청년 또는 저소득 청년입니다. 그럼 만기 때 실제로 얼마를 받게 되는지 계산해 볼게요. 은행 이자를 연 4%로 가정하면요. 일반형은 원금 1,800만 원에 정부 지원금 108만 원, 여기에 이자까지 더해서 약 2,08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우대형은 정부 지원금이 216만 원이라 총 약 2,200만 원을 받게 되고요. 연 환산 수익률로 따지면 일반형이 약 12%, 우대형이 약 17%에 달하는 셈이에요. 시중 적금 금리나 3%대인 걸 생각하면 정말 파격적인 혜택입니다.
2026년 예산안에도 이 상품을 위해 7,400억 원이 넘게 편성되어 있어요. 청년분들은 출시되면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IMA 계좌입니다. 우리말로는 종합투자계좌라고 하는데요. 이 계좌는 앞서 소개한 두 계좌와는 성격이 조금 달라요. 증권사가 고객의 돈을 받아서 직접 운용하고 그 수익을 나눠주는 구조거든요. 작년 말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에서 1호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IMA의 가장 큰 특징은 원금 지급 약정입니다. 쉽게 말해서 증권사가 만기 때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물론 법적인 예금자 보호 대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기 자본 8조 원 이상의 초대형 증권사만 취급할 수 있어서 안정성은 어느 정도 담보되죠. 증권사가 파산하지 않는 한 원금은 보장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수익률은 어느 정도일까요? 현재 출시된 상품 기준으로 연 4%대 수준입니다. 은행 정기 예금보다는 높고 주식 투자보다는 안정적인 중간 지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운용 성과에 따라 추가 수익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계좌에는 또 하나 특별한 점이 있는데요. 조달된 자금의 최소 25% 이상을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에 의무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산적 금융이라고도 불려요. 부동산이 아닌 실물 경제에 돈이 돌아가도록 설계된 거죠. 원금 손실은 싫지만 은행 예금 금리가 아쉬운 분들에게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세 가지 통장을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쯤에서 궁금해지실 겁니다. 기존에 알려진 절세 끝판왕 ISA 계좌랑 새로 나온 세 가지 중 어떤 게 더 좋을까요? 무엇을 먼저 만들어야 할까요? 많이들 궁금해하시더라고요. 먼저 ISA, 개인 종합자산관리계좌는 절세가 핵심입니다. 하나의 계좌에서 주식, 펀드, ETF, 예적금을 모두 굴릴 수 있고요. 이익과 손실을 합쳐서 계상하는 손익통산이 가능해서 세금을 획기적으로 줄여줍니다. 연간 납입 한도는 2천만 원이고 의무 보유 기간은 3년이에요. 비과세 한도는 일반형 기준 200만 원, 서민형은 400만 원입니다. 반면 IMA는 원금 보장형 중수익이 핵심이에요. 증권사가 대신 운용해주고 원금 지급을 약정하죠. 은행 예금보다 높은 수익을 비교적 안전하게 노릴 수 있습니다. 납입 한도 제한은 없고 투자 기간은 1년에서 7년까지 다양해요. RIA는 해외 자본 국내 유입이 목적입니다. 해외 주식 양도세를 최대 100%까지 면제해 주는 게 핵심 혜택이에요. 1인당 한도는 매도액 기준 5천만 원이고 국내 주식 의무 보유 기간은 1년입니다. 다만 2026년 한시적으로만 운영된다는 점 기억해 두셔야 해요.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꾸준히 투자하면서 절세하고 싶다면 ISA를 선택하세요. 원금은 지키면서 예금보다 높은 수익을 원한다면 IMA가 답입니다. 해외 주식 수익이 커서 양도세 부담이 크다면 RIA를 놓치면 안 됩니다. 각자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면 되는 거죠. 사실 요즘 같은 시대에 재테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잖아요. 그런데 열심히 돈을 굴려서 수익을 내도 세금으로 나가는 돈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절세 계좌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2026년에 새로 나오는 이 통장들 잘 활용하시면 분명 도움이 될 거예요. 특히 RIA 계좌는 올해만 운영되고 사라집니다. 게다가 1분기에 복귀해야 10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서두르시는 게 좋겠어요. 청년 미래적금도 올해 6월 출시 예정이니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게 좋겠죠. 오늘은 2026년에 반드시 챙겨야 할 통장 세 가지를 정리해봤습니다. RIA 계좌, 청년 미래적금, IMA 계좌, 각각의 특징과 혜택을 잘 비교해 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통장 꼭 만드시길 바랍니다.